학원 업을 하면서 이 노동에 대한 레버리지를 따질 때는 사실 뭐 그런 개념도 맞을 수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조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조교를 쓴다의 개념이 처음에는 좀 이제 내가 이제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조교를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노가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캡처한 그 문제들을 타이핑한다든지 사실 이거 굉장히 한 시간들이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가 있다면은 이 일은 조금 이제 시급이 낮은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일을 더 잘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타이핑 엄청 잘해. 그치만 나는 조교를 쓰는 거고 보조 강사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조교를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어찌됐든 내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이제 복사가 되죠. 지금으로서는 레버리지가 어떤 조교를 고용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을 찍는 거고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조금 생각이 바뀐 부분들, 예,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조금 뭔가 책임감이 생긴다는 그런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전과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스스로 좀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케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도 이런 방법을 한번 내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일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좀 저번 주에 면접을 보고 이제 그 학원에 좀 결정이 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고요. 조금 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요거 335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과제로 주어줬던 게 교재 제작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만들었던 교재를 좀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좀 다듬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학원에 몇 군데를 넣었어요. 전에는 그냥 이력서만 넣은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이력서랑 요 교재랑 같이 첨부를 해서 넣었었는데 운이 좋게도 괜찮은 학원에서 이제 면접 제의가 왔고. 네, 안녕하세요. 저 한 주 동안 되게 기분 좋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도 생각한 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근데 레버리지에서 제가 얻은 것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똑같은 시간 동안 실력 격차는 있잖아요.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끌어올리고 더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더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뭐 교재 쓰는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직접 한번 써보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막막함에서 그걸 또 이겨내고 이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이제 또 써가면서 이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스스로 이제 자기 반성. 내가 과연 일단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일단 저번 주 토요일부로 그 학원 다니던 학원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6월 한 3달 전부터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고 학원에 얘기를 해둔 상태였는데 학원 입장에서는 제가 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는 비용 대비.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를 많이 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학생이 한두 명이면은 제가 다 봐줄 수 있잖아요. 시간 내서. 근데 많아지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을 진짜 잘 어떤 체계화 시켜놔야지 나 스스로라도 그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이직을 새로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번 주에 처음에 와서 깨달았던 거는 좀 습관을 조금 바꿔보자라고 해서 그냥 가장 크게 좀 바뀌었던 거는 집에 와서 TV를 지금 켜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좀 배웠던 거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고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우선은 내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려면 아시다시피 귀찮은 것들 많이 해야죠, 스스로. 근데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아, 내가 귀찮은 거 다 시키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겠네. 이게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라 생각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일하는 것들을 효율성 있게 만들어주는 레버리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여유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레버리지가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의 선행 조건은 결국 뭐냐면 나에 대한 비교 우위가 있어야죠. 내가 나에 대한 뭔가의 어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강의로서는 정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맡기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근데 나는 관리를 정말 못한다. 내가 관리를 하는 시간이, 물론 노력하면 할 수 있죠. 관리야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조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람을 써갖고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시만 내려준다면. 그럼 이 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조교한테 시키고, 나는 이제 강의라는 측면에서 강의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 나는 이제 귀찮은 건 조교한테 시키고 나는 그때 놀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큰일 난다는 얘기시죠.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을 드렸습니다. 이제 메가스터디 선생님인데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 관리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뭐 단과로 이제 하는 이제 강사고요. 단과는 그냥 이제 어떤 비율제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 학원 다니면서 비율제로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원이 이제 뭐 러셀이라는 학원이 있고, 메가스터디, 그리고 이강 학원, 뭐 그다음에 뭐 세정, 대찬 이런 쪽에 단과 위주로 수업하고 있는 양성훈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단과 위주 수업을 앞서가지고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단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아이들을 이제 끌 수 있는 어떤 뭐 영업 그런 위주의 어떤 이제 영업의 비밀 뭐 이런 정도의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단과 이전에 제가 수업할 때는요, 관리라는 걸 잘 몰랐어요. 한 28살, 29살 그쯤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에 인천에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인천에서 그때 그 당시 월급이 아마 220인가 230만 원? 그 정도로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3년 전, 14년 전에 그때 시작한 월급이 지금은 이제 조금 단과하면서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고정 월급 받을 때는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말만 잘 들으면 그런 되는 정도였는데, 사실 단과 자체가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원장님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더 모으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이제 성적을 올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홍보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원장 마인드가 이제 바뀌는 바람에 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제 관리입니다. 근데 강의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가정하에서 제가 관리 위주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력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약간 모방하는 그런 걸로 좀 시작을 많이 했어요. 좀 유명 강사들 좀 인터넷으로 막 보면서 막 따라해보기도 하고, 여러 교재를 막 섞어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강의 어떤 디테일은 그 정도로 이제 키워뒀고, 관리는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매주 수업이 주 1회예요. 저는 주 1회예요. 제 과목이 영어거든요. 수학은 뭐 2회 이상은 필요하겠고, 뭐 많게는 3회 정도. 그 다음에 영어는 많아야 2번인데, 요즘 트렌드가 대치동부터 그렇게 바뀐 게 뭐냐면, 영어를 이제 주 2회로 하는 학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경기 외곽 쪽에 가보면 이제 주 2회로 하는 학원이 있긴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거의 주 1회로 수업하고, 주 1회당 저는 보통 3시간을 수업합니다. 근데 3시간 다 수업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업만 하고 보내버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럼 테스트는 언제 하느냐, 그 다음에 과제 검사 언제 했느냐, 이렇게 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시간이라고 수업을 얘기했지만 디테일하게는 2시간 수업하고 2시간을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관리. 이 관리라는 게 이제 당연히 뭐 과제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험, 테스트, 이걸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관리가 들어가요. 근데 말이 1시간이지 애들 대부분은요, 1시간에 못 끄는 애들이 한 절반 넘게 해당돼요. 그러니까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재시험도 보고 과제 더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예. 오실 때 예. 2시간 수업하면은 몇 주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는 6주 안팎이에요. 약간 이제 평균 6주인데, 어떤 학교가 굉장히 많다. 저는 7주, 8주까지도 해요. 거의 2달 동안. 그냥 1년 내내 내신만 해요. 모든 교재는 자체 교재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좋아요. 그래서 2주짜리 교재, 뭐 1달짜리 교재, 그 다음에 뭐 2달짜리 교재, 뭐 이런 식으로 좀 미리 만들어 두시면, 조금 빡세게 2년 동안 좀 하시면 교재가 다 완성돼요. 보통 2년 안팎으로 하시면. 현재 그 조교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예.
현재 일하고 있는 학원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맞는? 제가 학원 문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는 그냥 조교를 마음대로 써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성격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조교 쓰는 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원에서는 조교를 아무도 안 써요. 저 혼자 쓰기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과감히 썼어요. 아무도 안 쓸 때도. 내 개인 돈 들여서 조교를 쓴다는 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오히려 더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좀 서울에 있는 거 몇 년 뒤에 막 지방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게 숙제 양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애들이 좀 안 하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어차피 일주일에 하나, 2번 하나, 일주일 과제치는 우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양이 달라진 거지 과제 양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이래요. 과제가 종류가 2가지 있다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 문제라든지 어떤 워크북 문제를 풀어가지고 제출하는 거, 이런 과제. 2번째는 암기를 얼마큼 잘했는지 테스트 과제. 저는 암기를 했는지 과제가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애들이 풀어서 채점하고 이렇게 제출한 거는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얘가 뭐 생각 없이 풀 수도 있고 답지 보고 베낄 수도 있고 강사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얘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대한 과제로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테스트다. 안녕하세요. 강사 김민호라고 합니다. 네. 교재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제 교재 담당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부탁을 받아서 쓰긴 했는데,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강의 준비를 더 중요하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2주차 때 하시는 이 강의,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돼야지만 사실은 자기 교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일단 이번 한 달 동안에 만드는 교재는 어떠한 성과물을 위한 교재를 만든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아마 맞는 걸 거고요. 계속 이제 앞으로 강사 생활을 해 가시면서 만들어지는 교재는 분명히 자기 강의력을 바탕으로 한 교재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목표인 거고, 제가 이제 교재를 맨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가 강사 1년 차였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계속 어쨌든 간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앞에서 강의를 한다라는 거는 원장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떠한 내 페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강이라는 걸 봐야 되고 면접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학원 내에서의 악력 싸움들이 또 있어요. 학생들을 장악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때가 강사 1년 차였을 거예요. 예. 애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강사들처럼 한다면 과연 내가 승산이 있을까? 그럼 나는 나를 돋보여야 되는데 그 무기로서 제가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맨 처음에는 아마 아실 거예요. 족보닷컴이라고. 거기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거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어. 앞으로의 이제 가져셔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차근차근 내가 강의력을 키워서 모든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아니면 국어면 국어,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그거를 종이장 위에다가 내가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개념 교재들을 먼저 작성을 하시면 돼요.